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한자 시리즈들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자는 이 한자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 한자는 뭐냐면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엄지, 검지 손가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지랑 검지를 딱 펼쳐서 여기까지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 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촌자거든요. 마디촌자여가지고 이 한자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 어떤 뜻이 되냐면요. 손가락, 손, 그리고 어떠한 손으로 법도에 맞게 지킨다. 법도, 손에 관련된 한자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자들을 합쳐보면요. 자, 우선 이거는 나무 목자죠? 이 한자는요. 그래서 나무 목자에다가 촌자를 합쳤네요. 그래가지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집입니다. 집 같은 걸 이렇게 여러 채를 만들어서 하나의 마을이 형성됐네요. 그래서 마을, 촌자가 됐습니다. 이 촌자가 그대로 가가지고 이 한자 연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형성자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나무로, 손으로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집을 만들어서 마을을 형성했다. 마을 촌자. 그래서 농촌, 방촌,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자, 그리고 말이죠. 말로. 자, 어떠한 말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누군가를 치면서 토론한다. 토론할 토자. 토자 누군가를 말로써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말로 공격하는 거. 그래서 칠 토자도 됩니다. 토론하다. 그다음에 어디를 토벌하다. 무언가를 검토하다.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쓰고요. 자, 이 한자는 집엄자거든요. 집엄자 중에서 집 중에 지붕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어쨌든 집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집에서 사람이 법도에 맞게 무언가를 지켜가면서 산다. 지킬 숫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비력, 수비하다, 무언가를 수호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그 다음 한자는 사람이랑 붙여졌죠. 사람인자의 변형입니다. 사람인자의 사람이 손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손이란 뜻으로 해석해서 줄, 부. 그리고 상대방한테 부탁하다는 의미가 추가돼서 부탁할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다. 무언가를 발부하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여기에다가 일단은 이 한자는 부탁하다는 뜻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왼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덕이란 뜻으로 쓰여요. 좌부방이죠. 좌부, 변. 왼쪽에 들어간 변이고 우부방. 어딘가에 오른쪽에 들어간 우부방은 마을, 관청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언덕이란 뜻으로 쓰여서요. 언덕이 산에 무언가를 부탁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언덕과 산이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붙어서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붙을 부, 가까이 할 부자. 자가 됐습니다. 무언가 이제 어떠한 물건이나 사물에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속품, 그리고 부록. 책자가 있으면 뒤에 딸려오는 걸 부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합하다. 누군가의 아부를 떨다. 뭐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씁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 대죽자죠. 네, 대나무와 관련된 한자 만들어져요. 그래서 대를 이렇게 대나무를 글을 쓰기 위해서 주워가지고 이 대나무에다가 어떠한 기호를 쓴 거예요. 그래서 구절부, 구호,
도자. 무언가를 이제 적어가지고 부적 같은 걸 만들죠. 부적. 무언가에 부합하다. 어떤 암호 같은 걸 만든다 할 때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한자예요. 또 여기에다가 집이라는 뜻이 들어갔죠. 그래서 어떠한 집 같은 건물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서로 주고받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이 어디냐면 마을이나 관청이겠죠. 혹은 창고에서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 관청, 창고란 뜻의 한자고 부라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할 때 정부, 부고, 창고겠죠. 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여기에다가 자, 이 창고겠죠. 창고에 자, 고기가 있네요. 고기가 있어서 근데 그 고기가 창고 안에서 오랫동안 있는 거죠. 썩을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식되다, 부패하다, 부부 네,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쓰고요. 자,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마음, 손가락이죠. 자, 마음속으로 손을 이렇게 통해서 무언가를 헤아리다라는 뜻이에요. 헤아릴 촌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인 한자어로서 수촌탁이라는 한자어가 있는데요. 이 한자는 원래 정도도자라는 그 정도도자. 몇 도 할 때 그 도자거든요. 근데 촌탁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는 이거는 헤아리다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헤아릴 탁자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한자 시험에서 좀 자주 내겠죠? 왜냐하면 틀리라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촌탁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한자를 볼게요. 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손에다가 토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땅 위에 법도를 지켜가면서 어떠한 절 같은 게 만들어졌네요. 그래갖고 이 한자는 절을 좀 다르게 그려봐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그려볼까요? 그래서 절같이 생긴 거. 네. 절의 모양을 나타낸 절사, 완청사자. 어쨌든 절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한자, 부수 한자죠. 이런 것들을요. 부수 한자들을 합치게 되면 자, 말로써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절 안에서 말을 하면서 시를 짓는 거예요. 시를 뜻하는 시자입니다. 그 다음 자, 해자죠. 해자가 왼쪽에 들어가게 되면 해라는 뜻도 있지만 자, 해는 보통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죠. 그래서 날짜의 개념을 나타낼 때 이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해자에다가 이 시자가 들어가가지고 어떠한 절에서 종을 친다라는 의미로 일단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종을 쳐가지고 그 순간을 알린다. 때 시자. 그래가지고 이 한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계, 시간, 임시적으로 네, 시간과 관련된 한자를 만들 때 쓰겠죠. 다음 절에서 자 이건 사람이겠죠. 사람이 절에서 누군가를 모신다. 모실 시자가 됐어요. 그래서 시녀라는 단어를 만들 때 씁니다. 시중을 들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도 쓰겠죠. 자, 절에서 자, 이 한자는 뭐냐면요. 손수자예요. 손과 관련된 한자 만들어지고 손으로 뭔가를 가져가다. 가져가다는 뜻도 있고 손동작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절에서 손으로 무언가를 가져간다. 가질 지자가 됐습니다. 지참하다, 소지하다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가다란 뜻이고 이거는 천천히 걸어가다라는 뜻이요. 어쨌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이 가다란 뜻을 써야겠죠? 그래서 천천히 절에 가면서 뭐 하는 걸까요? 뒤에 있는 사람들을 혹은
절에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기다린다. 대접할 때 기다릴 대자가 됐어요. 대접하다, 누군가를 초대하다, 대기하다, 다양한 한자어들을 만들 때 쓰겠죠. 이것도 기다리다라는 것과 관련돼서요. 그 다음 이건 소자죠. 그래서 원래 절 같은 데에서는 소가 없겠죠? 절에 원래 소가 없는데 절에 소가 있다는 거는 그 소가 그만큼 특별하다. 곡물로 바칠 때 쓰는 소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소다라고 해서 특별할 특자가 됐어요. 그래서 특강, 특기적성. 그 다음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출하게 무언가를 합니다. 특출나게 무언가를 잘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물건, 네, 특수까지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쓰고요. 자, 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이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대나무가 순서대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대나무가 같은 무리를 지으면서 차례대로 있다고 해서 차례등 같을 등 무리 등자 이러한 한자고요. 평등하다 같다란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등급을 매기다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원으로 풀었을 때는 아이를 뵌 여자의 몸을 나타내서 일단 몸이란 뜻이에요. 몸.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변, 신분을 나타내다, 신체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여기에다가 구멍이란 뜻과 활이란 뜻이 들어갔죠. 그래서 어떠한 구멍이 있어서 이 몸을 마치 활처럼 웅크려가지고 있는 모양. 그만큼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존궁할 중자 그리고 무언가를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중자가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무언가를 궁리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 손이란 뜻이었죠? 자, 어떤 몸에서 손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당겨서 발사한다. 그래서 사자가 됐습니다. 사격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겠죠? 사격, 반사하다, 주사 뭐 이런 것들요. 그리고 이 사자라는 은가가 그대로 가서 사가 됐고요. 자, 말로써 무언가를 감사한 표현을 말할 때 쓴 거예요. 감사할 사자예요. 살해하다, 사과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요. 선비, 이거, 그 다음에 장인공, 계산대, 뭐 이렇게 입구, 손까지. 그래가지고 이걸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대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대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여기다 넣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선비입니다. 네, 이 사람은 선비. 갓까지 그려볼까요? 네. 선비고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종업원인데 장인이에요. 물건 만드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선비사자. 이 사람은 장인공자. 그리고 여기 대 같은 게 있죠? 카운터 같은데. 네, 대가 있고요. 다음 여기 또 무언가 이렇게 있죠? 거래하기 위해 있는 어떤 대 같은 곳이요. 그래서 이 한자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선비가 어떻게 하겠어요? 장인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말을 하겠죠? 네. 말을 해가지고, 자, 손으로 돈을 내면서 거래를 합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이제 거래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이어가는 목숨인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목숨수, 나이 숫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비, 나이가 지긋한 사람, 높은 사람, 나이가 높은 사람이 나이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인한테 무언가 요구하면서 부탁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숨수, 나이수, 장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 장수하다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세금자. 쇠란 뜻도 있고 금이란 뜻도 있고 광물의 일종을 말할 때 이 세금자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장수한다는 뜻이 오랫동안 무언가 녹여서 만든 거야. 그래서 쇠부어 만들 주자. 만들 주자예요. 근데 만드는 걸 쇠를 부어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조, 주철, 주화. 동전 있죠? 주화라는 단어를 만들 때도 써요. 자,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물이라는 뜻의 한자죠. 그래갖고 이 선비, 장인 이 사이에서 자, 오래도록 자, 물이 오래도록 자, 목숨수 나이수 오래 갈 숫자 뭐 이렇게 장수하다 길게 뭔가 간다는 뜻이에요. 이 한자 자체가요. 그래갖고 물이 오래도록 가가지고 하나의 파도가 형성됐습니다. 파도 도자입니다. 그래서 파도란 단어를 만들 때 써요. 이거는요. 네. 그리고 아래 거는 밭주자죠. 밭전자. 밭전자에 네, 이한자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주, 주자, 이랑주자. 이랑은 어떠한 그 밭의 일종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랑주자가 돼서 어떠한 사건의 범주 내에 있다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2급 한자에서 쓰기나 아니면 읽기로 나와요. 이제 어문에서. 그래서 이건 2급 한자로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풀이 자라나다란 뜻이요. 풀이 자라나다란 뜻을 써갖고 여기에다 뒤처지다란 뜻이 포함이 돼서 아무리 뒤에 오더라도 예쁜 풀이겠죠? 예, 풀이 예쁘게 올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자라나다. 근데 이쁘게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뒤에서 와도 예쁜 것을 이렇게 무언가를 이끌고 만난다. 이끌, 문자, 만날, 문자가 됐습니다. 이 한자에 기반을 둬가지고 이끌다, 만나다라는 단어로 쓰여가지고 어떠한 산에서 만나는 곳, 다시 말해 산봉우리, 눈에 띄는 곳에 만나겠죠? 산봉우리, 봉자가 됐습니다. 다음 최고봉이라는 뜻으로 만들 때 쓰고요. 자, 이 한자는 벌레 충자죠? 당연히 벌레 혹은 파충류와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질 때 써요. 그래서 자, 벌레 중에서 서로 만나서 짝지어갖고 무리 지어다니는 벌을 뜻해요. 벌. 문자가 됐습니다. 봉기를 일으키다. 무언가 일으킨다는 거죠. 혁명 같은 걸. 그 다음에 양봉. 양봉업 할 때 쓰는 한자고요. 이거는 가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만나려고 가서 다시 만난다. 이게 만날 봉자로 쓰입니다. 만날 봉자. 만나긴 만나는데 직접 가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남북 상봉 어딘가에 봉착하다. 문제에 봉착하다. 이런 것들이요.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지럽다. 혹은 이제 위에랑 똑같이 풀, 달아나다 라는 뜻으로 쓰여갖고요. 자, 풀을 칼로 크게 잘라가지고 확실하게 무언가를 맺었어요. 맺을 개자입니다. 그래서 계약하다. 어떤 거에 계기가 되었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여기에 함수변에 7이 들어갔죠? 그래서 칼이 어떠한 풀에 의해서 어지럽혀진 거를 실로 닦아내고 물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제 씻어내면서 이 칼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깨끗할 결. 그래서 칼 가지고 풀을 이렇게 잘라낸 거. 칼이 더러워졌겠죠? 더러워진 거를 어떠한 물이나 실로 깨끗하게 닦아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백하다, 고결, 순결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써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집이 어지럽다. 어지럽게 나부러진 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지럽게 난 풀. 그래가지고 이러한 집이 어지러운 부분을 건망으로 어떤 망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만든 법이란 뜻입니다. 법, 헌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을 이렇게 제때제때 치우기 위해서 어떠한 규칙, 법 같은 걸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집에서 어지럽게 자 말을 하면서 누군가를 해치거나 방해합니다. 방해할 했자 해충, 방해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여기에다가 자 피해를 끼치는 것들을 칼도방이죠. 칼과 관련된 한자 만들어서요. 칼로 어떻게 한 거요? 벤 거예요. 벨 팔자가 됐습니다. 할당 무언가 뱉다는 거니까 할인하는 것도 있겠죠. 할인 가격을 다운시킨 거죠. 그 다음 할증 뭔가 분할시키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레차라는 뜻에 수레라는 뜻이 들어가가지고 어떠한 피해가 있는 거를 수레를 직접 이끌고 찾아가서 무언가를 다스린다. 다스릴 할자. 어떠한 관할 내에 있다 할 때 관할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이 한자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의 의미를 나타낸 오른손이라는 뜻이 오른손 오자. 그리고 오른손은 자주 쓰니까 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자주란 뜻의 의미의 그러한 그 문자이고요. 자주자주 손 같은 걸 이렇게 맞잡으면서 다니는 친구, 무가 됐습니다. 우정, 전후회, 뭐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자, 이건 마음과 흙이겠죠? 그래갖고 자, 마음이 또다시 또라는 뜻도 있겠죠? 또 흙 같은 걸로 뒤엎이면 되게 괴이하겠죠? 괴이하고 이상하다. 이상할 겠죠. 괴물, 괴담 이란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그 오른손이란 뜻보다는요. 새가 무리지어서 다니는 모습을 나타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에 있는 새라는 그 새가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 나무가 뽕나무다. 뽕나무 상자가 있어요.
이거와 관련된 한자어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회 되면 다음번에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손으로 어떻게 한 걸까 이건? 뒤집은 거죠. 그래서 원래 뒤쪽에 있는 가려진 손을 뒤쪽으로 뒤집었다 해서 뒤집을 반자.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추가로 한자를 설명해보면요. 자, 여기 있는 걸 하기 전에 아래쪽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을 여러 차례 이렇게 꿰매잖아요. 이 꿰맨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요. 4개 들어간 거. 그래서 실을 여러 차례 꿰맨다고 해서 꿰매철, 이을철자. 분철하다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반이라는 음가에서 판, 뭐 이런 식으로 음가가 옮겨지고요. 자, 뭔가 뒤집다, 반대되다 이런 뜻으로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죠? 나무를 톱으로 뭔가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널빤지를 만들어져. 널조각, 널빤지, 판자, 판자, 간판 뭐 이런 단어로 만들 때 쓰고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조각이란 뜻이거든요. 나무 조각이든 철 조각이든 뭐든 조각이란 뜻이에요. 조각을 뒤집었다는 거겠죠. 뒤집어서 인쇄하는 판목, 인쇄하다, 인쇄판자, 판목판자, 판권, 목판 이러한 단어로 만들 때 써요. 이 한자는 저번 시간에 했었던 조개패자죠. 조개패자는 돈, 재물과 관련된 한자가 만들어진 데서 옛날에 물물 교환할 때 조개로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을 뭔가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하면서 팔면서 장사한다. 한자가 됐어요. 판매, 판로, 판촉 행사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 한자 같은 경우는 절반이란 뜻이죠. 네, 절반이란 뜻이에요. 그래갖고 반씩 나눠져서 무언가를 배반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배반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떠나가지고 배신했다는 뜻의 배반할 반자가 됐고요. 반골, 반역, 반기를 대다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거는 거꾸로 뒤집다 해서 이건 가다란 뜻이 들어갔죠. 뒤집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반자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한자랑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한 시점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행동, 실제로 뭔가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반자는 반납하다. 무언가가 이제 물건이 간 거죠. 다른 쪽으로. 그 다음에 반송하다, 반품하다, 반환하다. 이러한 한자를 만들 때 왜 이 한자가 아니고 이 가다라는 뜻이 들어간지 알겠죠? 실제로 물건이랑 어떠한 그 대상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러한 한자어들을 만들 때 사용하고요. 자, 마지막 한번 볼게요.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자, 위죠? 위보다 작은 또 다른 아버지를 뜻해서 작은 아버지입니다. 작은 아버지 혹은 아저씨 자가 됐어요. 숙모, 숙부 이러한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여기에다가 자, 물을 물수변이죠. 삼수변 그래가지고 물처럼 마음이 깨끗한 아저씨를 뜻해서 그 아저씨의 그 마음 자체가 맑다, 맑을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조숙녀한테 숙녀 어떠한 숙명을 지녔다. 숙명을 지녔다 할 때 이 숙명은 좀가 이제 맑다란 뜻이겠죠. 네. 여기서 정숙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그래서 아저씨가 집이란 뜻이랬죠. 지붕이란 뜻이요. 집에 혼자 있어서 고요하다, 고요할
여기 됐어요. 적막하다, 정적이 흐르다, 한적하다 라는 단어를 만들 때 쓰고요.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아저씨, 나이가 있는 사람이 눈목자죠? 눈목자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그래갖고 눈으로서 누군가를 감시, 감독하다, 감독할 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독려하다, 독촉하다, 총독, 감독 이러한 단어들을 만들 때 쓰고요. 이거는 풀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한자는 식물, 열매 이러한 종류를 나타낼 때 쓰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아저씨가 혹은 어떠한 나이 든 사람이 재배하는 식물 중에 하나로서 콩이란 뜻의 콩숙자예요. 그래서 숙맥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한자들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다음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